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바로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마치 우리 뇌 속에서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지워지는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일상 습관이라는 겁니다. 마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 위험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뇌세포를 조용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위험한 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콕 집어서 알려드리고 그 습관을 끊어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뇌가 어떻게 다시 젊음을 되찾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온 기억력을 30% 이상 회복시킨 특별한 루틴과 여러분이 매일 따라 하실 수 있는 화면 캡처용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의사생활 35년째, 그 중에서도 30년 넘게 노년의 기억력과 치매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젊은 시절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손자인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던 그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걸고 이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한숨, 때로는 기적 같은 회복의 순간들을 모두 함께 했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리신 분들 대부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험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나쁜 습관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늦은 취침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에 주무셨나요? 혹시 밤 11시 이후에 잠자리에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 중 하나예요. 우리 뇌 속에는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부가 있습니다. 마치 새벽에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처럼 이 시스템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열심히 일해요. 하루 종일 뇌에서 생긴 독소와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쓰레기차가 오지 않은 거리처럼 뇌 속에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가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에요. 결국 치매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자느냐만 문제가 아니라 수면 시간 자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7시간 미만으로 자는 경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청소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씻겨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게 돼요.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원인 중 하나죠. 쉽게 말하면 집 청소할 시간이 모자라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가는 상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9시간 이상 과하게 자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돼요. 많이 자면 좀 좋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과도한 수면은 이미 뇌 속에서 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나친 수면이 오히려 글림프틱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도 있어요. 즉, 과다 수면 역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글림프틱 시스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흘러다니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단백질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섭파 수면, 즉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돌아갑니다. 깨어 있을 때는 활동이 거의 멈춰요. 그래서 충분히 또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뇌 건강에 필수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늦게 자는 습관 그 자체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돼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도와주는데요. 자꾸 자정을 넘겨 자면 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글림프틱 시스템의 효율도 떨어지고 결국 독성 단백질이 더 빠르게 축적돼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즉, 늦게 자는 것, 수면 부족, 과다 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지 않나요?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만 타시나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마치 자동차 엔진 같아요. 계속 돌려줘야 녹슬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거죠. 특히 생각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류량이 무려 30%나 줄어듭니다. 뇌로 가는 피가 30%나 적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물이 부족한 화분에 꽃이 시들어가듯 뇌세포들도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2.8배나 높았어요.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죠. 세 번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국물 요리 좋아하시죠? 라면도 가끔 드시고요. 햄, 소시지 같은 것도 간편해서 자주 드시나요?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치 수도관에 압력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파이프가 터지듯 뇌혈관도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해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 우리 뇌는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목이 졸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짠 음식과 가공식품 말고도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나 과자, 튀김류는 혈관 속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입니다. 케이크, 쿠키, 단 음료처럼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립니다.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그 자리를 메우려고 콜레스테롤이 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죠. 이것이 바로 치매 위험을 키우는 당독소의 축적입니다. 마지막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 방부제,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장기적으로 뇌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혈관벽이 두꺼워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혈관벽에 강한 압력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 압력을 혈관이 버티지 못하면은 작은 상처가 생기게 돼요. 우리 몸은 이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그 자리를 메우고 덧대면서 두껍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혈관을 보호하려는 반응인데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바로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로 가는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피가 부족하니 산소와 영양도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 결과 뇌세포가 조금씩 죽어가고 결국 기억력까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짠 음식 피하세요가 아니라 튀김, 단 음식, 가공육까지 함께 줄여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세 가지 습관이 제가 만난 치매 환자의 70%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어젯밤에도 늦게 주무셨나요?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운동 한번 못 하셨나요? 점심에 짠 국물 요리나 라면으로 때우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뇌세포 수천 개가 조용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인 두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72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이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을 떨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해요. 손주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의 생활 패턴이 정말 문제였어요. 매일 밤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를 드셨대요. 드라마가 끝나고 이미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고, 그제서야 잠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어떠셨을까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마트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고, 그마저도 차를 타고 가셔서 걷는 시간은 고작 10분 정도였대요. 식사는 어떠셨을까요? 혼자 사시다 보니 번거로워서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짠 국물 요리를 거의 매일 드셨고요. 3개월 후 MRI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또래에 비해 뚜렷하게 위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말라버린 건포도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죠. 기억력 검사에서도 100점 만점에 겨우 52점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키운 손주인데 이름을 까먹다니 저 정말 어떡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렇게 나빠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다르셨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에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셨어요. 햇볕을 쬐면서 20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하신 거죠. 저녁에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TV를 보시긴 하지만 9시 30분이 되면은 TV를 끄셨어요. 그리고 조그만 일기장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셨대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집 고양이가 귀여웠다.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줬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10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드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국물은 조금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셨어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요. 6개월 후 이분의 기억력 검사 점수는 어땠을까요? 무려 82점이었어요. 같은 나이 평균보다 30%나 높은 점수였죠. MRI에서도 뇌가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었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를 만든 것이 뭘까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어요. 바로 매일 반복하는 단순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나쁜 습관 3가지가 치매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대부분이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늦게 자고, 움직이지 않고, 짠 음식 먹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즉,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도 그 첫 번째 환자분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환자분처럼 습관을 바꾸면은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온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햇볕을 쬐며 10분만 걸어보는 거예요. 10분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분이 정말 마법 같은 시간이에요. 햇볕을 쬐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이 비타민 D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걷는 행위 자체예요. 걸으면 심장이 더 빨리 뛰죠. 그러면은 뇌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요.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뇌세포들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을 쬐면 기분도 좋아져요.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태는 뇌의 독이거든요.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왜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햇빛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마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햇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은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잘 자고 기분이 밝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치매 예방과 직결됩니다. 점심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드시면 돼요. 그냥 간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뇌 영양제예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보 전달을 빠르게 해주죠. 마치 녹슨 톱니바퀴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아요. 또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뇌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뇌 혈관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개선해주고요. 저녁에는 정말 특별한 운동을 하나 추천해드려요. 바로 뒤로 걷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뒤로 걸으면은 평소에 잘 안 쓰던 뇌 부위가 활성화돼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 뇌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자극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걷는 건 우리가 평생 해온 아주 익숙한 동작입니다. 거의 자동으로 하다 보니 뇌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뒤로 걷기는 다르죠.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계속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길을 찾듯 활발히 작동하게 되고 특히 길을 기억하고 방향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해마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뒤로 걷는 동작 하나가 곧바로 해마를 훈련시키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드는 두뇌 훈련이 되는 거예요. 5분만 해도 충분해요. 집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루틴이에요.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감사일기를 세 줄만 써보세요. 왜 물을 마셔야 할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땀을 계속 흘리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나빠져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이 그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잠들기 전에 물 마시면은 화장실 때문에 잠 깨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침 전에 많은 양을 마시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느라 수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과 속도예요. 컵 가득이 아니라 100ml 정도 작은 컵 한 잔, 그리고 벌컥벌컥이 아니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혈액 순환에는 도움을 주면서도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깨질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원래부터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분들에게도 소량의 물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너무 탈수 상태로 잠들면은 방광이 더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작은 컵 한 잔 정도는 오히려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컵은 뇌 건강에도 숙면에도 좋습니다. 단, 소량으로 천천히가 핵심이에요. 감사 일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세포를 죽이는 독소거든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은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실제로 이 루틴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환자 50명을 추적 조사해 봤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85%에 해당하는 42명이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졌다. 밤에 깜빡이는 일이 줄어들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간단한 루틴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바로 치매를 막는 음식 5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견과류보다도 더 강력한 뇌 보호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흔한 음식들 중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이어서 보시려면은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생기는 작은 종 모양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잠깐 멈추고 휴대폰으로 캡처해 두세요. 꼭 저장해 두시고요. 먼저 오늘부터 당장 끊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이에요. 첫 번째, 밤 11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에요. 오늘 밤부터 10시 30분에는 잠들 준비를 시작하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고 조용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에 30분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세요. 집 안에서라도 5분씩 왔다 갔다 걸어보세요. 세 번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과하게 먹는 습관이에요.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도 줄여보세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좋은 습관들이에요. 첫 번째, 아침에 햇볕을 쬐며 10분 걷기예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아요. 베란다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좋고요. 중요한 건 햇볕을 쬐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점심에 견과류 한 줌 먹기예요. 호두 3개, 아몬드 5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세 번째, 저녁에 뒤로 걷기 5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벽이나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해보세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안전한 곳에서 하시고요. 네 번째, 잠들기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감사일기 3줄 쓰기예요. 거창한 걸 쓸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직접 체크해 보세요. 제 환자분들도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면서 꾸준히 실천해서 소중한 기억력을 지켜내셨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정말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반드시 젊음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치매는 결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어요. 마치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배웠어요. 치매는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걸요. 습관 하나를 고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뇌세포들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오늘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 내일 아침 햇볕을 쬐며 걷는 순간, 점심에 견과류 한 줌을 먹는 순간, 저녁에 뒤로 5분 걷는 순간,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순간, 바로 그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내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그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83세 할머니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거든요. 1년 후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레시피를 까먹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때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10분 걷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꾸준함이에요. 하루하루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음을 되찾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평생 간직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치매가 걱정되거나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더욱 그래요. 이 영상 하나로 그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삶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더욱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